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63번째 스키타이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강 부대원이었던 이 강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힘과 전투 능력과 기술을 비교해보는 그런 연예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중 한 그 장면이 진흙 웅덩이에 용사들을 한 5, 6명 집어넣어 놓고 우통을 벗겨 집어넣어 놓고 네 편, 내 편도 없이 서로 다른 사람을 웅덩이 밖으로 밀어내는 게임이었어요. 이전투구들이 뒤엉켜 이전투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 6명의 힘센 개인이 아니라 수도 알 수 없는 힘 좀 쓰는 나라들이 서로 자신들의 좋은 입장을 잡으려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적도 동지도 없이 게임의 룰도 없이 서로 필요한 대로 얽혀 돕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며 패싸움을 하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채 서로 필요한 대로 이리저리 계산하며 애꿎은 사람들만 죽어나가니 다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 거며 집 잃고 일터 잃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총칼 들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 돈과 또 아니면은 자신들을 배불리기 위하여 이웃국 아니면 동맹국, 우방국을 서로 해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함으로 인하여 자국 기업들은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하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보호와 지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경쟁에서 밀리게끔 만드는 그러한 법이 발효되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선진 강국에 들어와 있어요. 20, 30년 전과 같지 않아요. 잘못 건드리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그러한 상당히 불리한, 불합리한 이런 조치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손해를 엄청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전에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이리 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겠다고 말한 약속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우리 뒤통수를 치냐?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하던 그런 투자나 건축, 공장 건축 같은 모든 계획들을 백지로 만들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고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반발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다 몰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강대국이니 하던 말들이 이제는 우리가 강철부대의 진흙탕 게임처럼 강대국들과 어깨를 같이 할 만한 강국이 되었음을 한편 실감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만만히 보지 못할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상은 독불 장군으로 혼자 잘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미줄처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얽혀 있어서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하여 정책을 펴다가 지금 세계와 한국의 기업들한테 크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투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양국은 긴장하고 발빠르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이 이런 양면의 칼을 잘 사용하여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당당하게 나가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현재 위태로운 입장에서 한국에게 진심 미안하다고 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잡는 것이 미국도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아주 한번 밟으면 깨지는 그런 커피잔과 같은 유리잔과 같은 그런 상대였어요. 그런데도 6개월 이상 질질 끌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상대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가 크게 당하고 있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만의 능력은 아닐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얽혀 있는 중에 이 전쟁은 각국의 계산에 의해 길게 가며 불행이 이어질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스키타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이 스구디아인으로 나오는데 이 스구디아인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스키타이인하고 여기 지도에 그려져 있는 빨간 나라들은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도를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스키타이, 수메르, 히타이트, 트라키아, 흉노, 훈, 한, 흉노에 훈과 한이 포함됩니다. 라는 말은 아직까지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모두 민족적인 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늘 주장했죠. 여기서 스키타이는 유럽의 중심 국가인 폴란드, 러시아의 사하공화국,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부근, 그 다음에 유라시아와 흑해가 만나는 우크라이나, 또 이쪽 대한민국, 이 신라를 스키타이와 연결시켜서 말을 만들려고 하고, 이 특히 신라의 왕인 석탈해, 이 석탈해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데 이 석탈해도 스키타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스키타이 민족 국가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또 민족들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 즉 바다와 대륙이 만나야 하는 그러한 지점에 포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 민족, 국가들을 총칭해서 스키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흉노도 그와 비슷하고 트라키아도 그와 비슷하고 뭐 수메르는 그와 비슷하진 않지만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과 우리와 닮은 게 너무 많다는 그런 관점에서 수메르나 이런 이스라엘이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스키타이, 즉 수구디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비교될 만큼 이미 강한 민족이고 또 부강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흑해 넘어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이 자기네들의 조상이 스키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스키타이인들에게 빼앗긴 러시아의 땅과 그 러시아인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걸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면 맞고 일면 틀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스키타이 나라들이 헝가리, 튀르키예와 같은 훈족 국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 국가들의 범연합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나는 이들이 모두 한 뿌리라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고, 특별히 사하공화국은 러시아 내에 자치권이 없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쪽은 한국 사람이고 한쪽은 사하공화국 대통령인지 누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인데 똑같아요. 외형이에요.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사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민족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사하공화국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의 15배 정도가 되는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고작 100만을 헤아리는 무주공산과 같은 나라예요. 이 사하공화국이 아시아와 미주 대륙의 갈림길에 있어서 인류 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으로 우리나라 인천과도 직항 노선에 있는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위해 활발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키타이 연맹이 이루어지면 자유경쟁시장, 자국시장 보호,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범세계적인 연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오르면 영국이나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도 호의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스키타이와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서 세계의 최강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그 다음에 훈 제국의 아틸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도 그랬고 그들이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할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어서 우리나라로 통하여 온 세계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